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운산의 문화입니다. 오늘은 서운산 난중일기 8편을 시작하는데 광해군 특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과 광해군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 광해군에 대해서 영화도 많이 보고 우리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해군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광해군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좀 많이 봤습니다. 어쩌다 역사를 하게 됐죠. 네, 갑자기 뭐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 전공이 뭐예요? 주중공은 이제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그다음 인공지능 발표 뭐 하기로 했습니까? 그다음 인공지능 발표는 스마트 팩토리 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제 국내에서 스마트 팩토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현재 우리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할 거죠?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이 서운산 인문학에서 그 이순신 채널을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이순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광해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광해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광해군 왕의 남자 보셨습니까? 네, 왕이 된 남자 봤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죠? 이병헌이죠, 주인공. 이병헌 연기 잘하더라고요. 네. 이병헌 연기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이 뭐죠? 성함이 뭐죠? 저는 황금성입니다. 한금성. 한금성은 절대 안 잊어버릴 이름이에요. 네. 그 이름 누가 찐 거예요? 이름을 저희 이제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한금으로 된 성의 사르라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룰 성자가 아니고 성자가 별성자입니다. 별승자. 네, 그래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 금성. 네, 금성. 금성.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광해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광해군과 우리 임진왜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또 광해군과 이순신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전문가께서 황금성 골드스타. 네, 골드스타 맞습니다. 골드스타. 네. 그때 삼성과 골드스타가 유명했죠. 우리 골드스타께서 광해군을 한번 해주시죠. 네. 출생부터 시작해서. 네, 광해군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처음에 그 광해군의 출생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광해군의 출생 과정을 알기 위해서 이제 처음 봤을 때 중종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조선의 11대 임금이고요. 그 다음 이제 12대 임금이 있고 13대 명종인데 그 다 중종의 자식들입니다. 여기 선조의 아버지인 이제 덕흥대왕군이 있고 이 조선의 13대 왕 명종은 자식이 없습니다. 후사가 없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형제죠, 형제 배다른 이복 형제. 이복 형제 자식이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한테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요 왕관을 이렇게 벗으면서 이 3명을 앉혀놓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너희들 이거 어울리는지 한번 써봐라. 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큰형이랑 둘째형은 그걸 덥석 이제 써보고 나서 뭐 어떻습니까? 어울립니까? 왜냐면 이제 명종이 자기네들이 이뻐하는 걸 아니까 했는데 명종이? 네, 명종이 거기서 이제 선조는 그때 당시 이제 하성군인데요. 그 셋째 아들입니다. 덕흥대원군의 하성군인데 선조는 제가 어찌 이 왕관을 쓰겠습니까? 왕이 쓰셔야지. 저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왕관을 못 쓰겠습니다. 그때 이제 명종이 이게 왕이 될 제목이구나. 좀 뭐 겸손하기도 하고. 네. 감히 어떻게 왕관을 쓰냐. 네. 그때 선조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그때 나이가 셋째니까는 한 10살, 10살 네, 뭐, 정도 예.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애들과 덥석 써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우리 삼촌이 왕인데 삼촌이 그렇지. 자기를 예뻐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 네. 뭐 삼촌 거 뭐 그렇죠. 귀여운 머리카락 땡기고 하는데 네. 모자가 써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 생각에는 그 뒤에서 누가 그 작전한 것 같아. 니 쓰지 마라. 너 그럴 수도 있죠. 뭐. 니 혹시 써라 하건 쓰지 마라. 누가 작전 세력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 아마 있긴 있었을 수도 있죠. 선조가 네. 선조가 어린 나이에 어떻게 감히 그 모자를 안 쓸 수 있냐 이래가지고 네. 기특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세자의 책봉이 되게 되고 되지. 네,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선조가 아까 무슨 대군했죠? 덕흥대원군. 덕흥대원군의 아들이요? 네. 그 덕흥대원 아들의 또 양자로도 간 거 아니에요? 덕흥대원 놓은 사람이에요? 덕흥대원군의 아들인데 예. 이제 명종의 양자가 되는 거죠.
아, 명종의 양자가 되는 거야. 네. 아, 덕흥 네. 아, 명종의 양자가 됐다. 네, 네.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이복 형의 아들이지만 아, 이제 네, 이해됐어요. 내 자식으로 그러니까 덕흥대원이 소위 말해서 별 볼 일 없는 양반이지. 맞습니다. 한양 경복궁 안에 경복궁 밖에 한양에 사는 데 사는데 네. 왕족이죠, 그냥 왕족. 왕족이지. 네, 그렇게 왕족. 저 광해군 소설책에 보면 여염집 하더라고. 아. 보통 집 양반 보통 집 사람인데 양반. 그냥 대군 붙은 사람이야. 동네 그 이시 하나 불러다갖고 그렇습니다. 동네 이시 하나 불러갖고 그래 모자 써봐라 했기네 그래서 모자를 안 써가지고 선조가 이빼가 네 양자해라 이래 된 거야. 네. 그래 그때부터 콤플렉스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왕조의 혈통이 아닌데. 네. 그래서 그 컴플렉스가 있는 선조는 이제 광해군도 자기의 저기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광해군을 세자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 선조가 자기가 이제 적통을 안 했으니까. 네. 왜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이 정통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이제 신하들이 뭐 앞에서는 왕이지만 이렇게 하지만 뒤돌았을 때는 야 저거 지난해나. 네. 뭐 자기가 뭐 왕족이면 왕족이지 왕의 적자는 아니지 않냐. 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어서 그런 스트레스가 많은 과정에서 이제 선조가 결혼을 하고 중전이 있는데 중전한테는 또 후사가 없습니다. 선조가. 근데 왜 옛날에는 이제 왕 밑에 자식들이 많이 없어? 그래 좋은 거 먹으면서. 그렇죠. 참 희한해. 너무 간절히 바래서 그런 게 아닐까. 너무 간절히 봐서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광해군은 이제 선조의 그 후궁의 아들인 거죠 한마디로. 후군이 밥하는 궁녀라며. 네. 그 여기 공빈 김씨라는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에 공양간에서 밥을 하는 선조에 이제 밥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래서 공빈이요? 그건 다른가? 네. 그 공양간에 쓰던 아니, 공양. 그건 다른가? 네. 이제 그때 선조랑 눈이 맞아서 선조가 공빈 김씨를 상당히 예뻐했다고 합니다. 그게 그랬어요. 네. 그리고 공빈 씨가 오래 살았으면 괜찮은데 또 강행군 낳고 죽었다면서요. 네. 광해군이 2살 되던 해에 공빈 김씨가 죽고.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제 선조는 뭐 당연히 서자인데다가 그 또 후궁의 아들들도 많고 예뻐하는 후궁도 있는데 그 아들이 더 예쁘지. 이제 엄마도 없는 그 자식이 예쁘겠습니까? 네. 거기다 이제 적장자도 아니고. 그렇지. 네. 그건 우리 집 강해군하고 임진왜란 하는 얘기거든. 근데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광해군이 이제 태어나게 된 거고. 광해군은 사실 이렇게 보면은 왕이 될 수 없는 인물이었다. 선조와 마찬가지로. 선조 그래도 왕자 중에서 나가 제일 많았잖아. 아니요. 광해군 형이 또 있습니다. 임해군이라고. 아 임해군? 네. 아 여기 있네. 네, 여기 있는 임해군이라고 광해군 형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 모자 쓴 사람? 아니지. 아 그건 다르다. 선조가 모자 쓴 사람이고. 네. 근데 임해군이 안 되고 왜 근데 광해군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영민하고 이제 똑똑하고 선조를 잘 따랐다. 그리고 선조가 공부하라고 얘기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말 잘 들었다. 네, 말을 잘 듣고 반대로 임해군은 그렇게 남봉꾼에다가 뭐 이렇게 네. 이때 당시에 그 공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 대납 상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 공납을 바치려고 그러면은 이거를 뭐 어디 산에 있는 사람한테 산에서 농사 짓는 사람한테 뭐 전복을 갖다 바쳐라 이러니까 그것도 대납 상인이 중간에서 이제 전복 내가 구해서 너 다시 대납해줄게. 산에서 전복을 구해오라. 네. 이제 공납의 폐단이라고 차후 얘기하게 됐는데요. 걔가 그뭐 저 임해군이 그 공납 장사했는 거예요? 네. 그런 장사를 한 거죠. 이제 왕족의 신분으로서 이제 그 이런 대납가 한마디로 되게 큰 대납가였고 백성들을 되게 많이 괴롭혔다라고 실록에. 왕이들 생각이 없었네. 그렇죠. 어차피 왕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어차피 왕이 안 되니까. 네. 우리 아버지 밑으로는 이제 정비가 생길 거고 이 정비 자식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원래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포기한 사람들. 네. 그래서 전쟁 나자마자 막 급히 광해군을 임금해라 새 적봉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광해군이 태어나게 된 과정이고 이제 광해군과 임진왜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네. 그렇지. 그걸 좀 이제 알아보려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의병지도입니다. 네, 지금 나오는 게 의병지도고 이제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나서 이제 왜군들이 부산포를 진격을 해서 충주성, 한양, 그
그 한양까지 이제 막 진격을 하게 됩니다. 어. 예, 그때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생각은 조선은 왕만 잡으면 끝난다. 그렇지. 예, 딴 건 필요 없다. 걔 착각이죠. 네, 어,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지. 그 과정에서 이제 선조는 이거 날 잡으러 온다고 이거 의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고, 네, 도망가는 과정에서 급하게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을 하고 갑니다. 분조. 네, 분조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죽으면 네가 임금해라. 네, 그래가지고 저 광해군이 저 의병을 많이 모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 얘기에 이제 들어가면 선조가 광해군한테 분조를 지시를 하고 이제 분조의 대신들과 함께 광해군을 함경도에 있는 강계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선조 밑에 이제 그 뭐 영의정, 뭐 자의정, 병판, 이판 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있지. 예, 유성영, 뭐 네. 윤두수 뭐 많았지. 네. 그래서 광해군 밑으로도 이제 분조라고 해가지고 조정의 대신들을 만들어주고, 내각을 만들고. 네, 내각을 만들고, 그래서 조정의 역할을 이제 대신 한마디로 임시정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광해군. 그렇지, 광해군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왜군들이 쳐들어오고 선조는 의주까지 도망간 상황에서 백성들은 엄청나게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왕이 도망가니까. 네, 왕이 도망가니까. 그래서 경복궁을 태웠다고 이제 실록에 나오고, 그렇지. 네, 왕궁을 불태울 정도로 백성들이 열받아 있었다.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나라를 버리고 가는 임금이 어디 있냐. 그 과정에서 광해군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렇지. 이제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렇지. 예, 백성들은 이제 나를 따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의병들도 이제 나를 따라서 이제 같이 그렇지. 외적을 한번 물리쳐 봅시다. 그렇지. 네. 우리 아버지는 도망갔지만 내가 네. 있잖아. 뭐 이런 거 아니야. 네. 그렇게 해서 단합을 이제 시키게 되는 거죠. 의병들이 많이 모였죠. 네. 의병들이 많이 모였죠. 네. 그래서 광해군 의병을 참 많이 모았어요. 네, 의병을 많이 모았습니다. 많이 모았죠. 열심히 했어요. 네. 열심히 했어요. 그 의병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의병에 나온 사람들이 뭐 대표적으로 정문부, 그리고 이정함, 뭐 그리고 서산대사, 사명대사, 그리고 뭐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홍의장군 곽재우, 그다음에 권응수, 정인홍, 그다음에 뭐 김천일, 고경명, 최경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좀 특이한 점들이 이제 좀 재밌는 점들이 뭐냐면 이 의병들은 이제 광해군을 중심으로 해서 의병들이 뭉치고 이 사람들이 주로 했던 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선조를 잡으러 한양까지 왜군들은 막 미친 듯이 돌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주변에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탕금대 광해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네, 광해군이 어디 선조는 무조건 궁에 선대만 있을 잡으면 것이다. 되니까. 네. 타겟이니까. 네, 궁에 있을 것이다. 어. 네, 그래서 선조만 잡으러 막 뛰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신립 장군이 충주 탕금대에서 어. 거기 대규모 병사를 이제 그때 조선 군사가 약 1만이 안 됐다고 합니다. 1만 명이 안 되는 데는 군사를 모두 집결시켜 가지고 탕감대에서. 네, 탕금대에서 혈전을 벌이는 거죠. 그건 지금 얘기했어. 그건 네. 그건 알아. 네. 그렇게 그걸 하고 나서 이제 거기서 신립 장군이 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왜군들은 선조 잡으러 저 의주까지 쫓아 올라갔지 않습니까? 권희씨 갔지. 권희씨. 네, 권희씨가 갔고 그리고 뭐 떡볶이 해가지고 바또는 항상 들어가고 권희씨는 네, 같은 항명도로 가고. 순대로 갔지. 네, 어지로 갔지.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왔는데 여기서 의병들이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지방이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입니다. 호남 지방. 예. 흐릿하게 보이는 이 네, 지방. 네, 네. 곡창지방. 네, 곡창지대. 이 곡창지대를 뺏기면 이제 전쟁에서 진다. 그렇지. 네, 해가지고 이 곡창지대를 필사적으로 지키는 역할을 한 게 그거 누가 지켰어? 광해군과 의병입니다. 그래서 이 한양 쪽에서 내려오는 이제 왜군들을 막아낸 사람은 금산의 이제 조현하고 영규라는 사람이고요. 저 검산 전투가 유명한데 700의 총 뭐 이거 아닙니까? 그거 네, 저도 그 부분은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그 비슷한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 전사해가지고 네, 모든 걸 만들어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의령에서 곽재우, 합천에서 정인홍,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곡창지대를 지키기 위해서 그 고군부터 할 때 이제 이순신 장군은 이제 밑에서. 네, 바다에서 그렇지. 네, 왜군들의 근데 상륙을 이거 막은 이거 겁니다. 틀렸어. 남면조식이 아니고 남명조식이야. 남명조식. 네, 그렇죠. 나도 지 네, 남명이 맞습니다. 남명조식. 네, 남명이 맞네요. 울민이 아니고 네, 남명조식. 남명이 맞습니다. 남명조식이 이 허리에 칼 차고 다닌 거 알아요? 방울 다 차고 다닌 거. 예,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남명 조심히.
그러니까 남명조식의 또 방울을 또 누가 더 전해줬다며.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금 정인홍이라는 사람이 여기 정인홍이라는 사람이 음. 남명조식한테 칼을 받은 사람입니다. 칼을 받은 사람. 네. 그 남명조식이 되게 아끼는 수제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칼을 받을 정도로. 네. 그게 뭐냐면 남명조식 그 우리 선생님께서 칼하고 저 방울을 달고 다니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사시미를 먹으면 칼로 뭐 자결하겠다. 뭐 그러고 내가 뭐 길 가다가 뭐 예쁜 여자 만나가 눈 돌리면 딸랑딸랑 하면은 반성하겠다. 뭐 자기를 반성하는 뜻에서 차고 다녔대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 유학자들이 얼마나 자기 관리가 철저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쪼매난 칼을 차고 다닐 정도로 그랬으니까 방울을 달고 다니면서 자기를 항상 그 깨우쳤으니까 네. 우리 같으면 뭐 먹고 보고 싶으면 많이 못 보고 뭐 어디 가서 뭐 또 뭐 엉뚱한 짓 하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딸랑딸랑 하면 이건 정신 딱 차려가지고 한 사람이거든요. 남명조식이가. 근데 그 칼을 갖다 정인홍이 받았어요. 네, 정인홍이 받게 되고 정인홍이 이제 그 이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장으로서 되게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렇지. 광해군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게 되는 그렇지, 겁니다. 정인홍이가. 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광해군 옆에 내각에서 제2인자의 권력까지 올라갔다. 아, 그래서 왕의 남자다. 네, 그래서 왕의 남자라고 했고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권응수라는 사람이 이제 또 재밌는 사람인데 누구 어디? 그, 여기 이게 안 나오는데. 그 영천의 권응수라고 있습니다. 영천에 권영수. 네, 권응수라는 사람은 이제 박홍의 수한데요. 박홍이 그 삼도수군 통제사 삼도수군 박봉 알지? 경상 네, 자수사. 경상자수사 경상자수사 하다가 선조 따라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박홍 밑에 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박홍이 이제 확 나간 사람이에요. 저 안 좋은 사람이에요. 네, 안 좋은 사람이죠. 박홍. 근데 또 이게 장군 밑에 원래 뭐 그 무슨 명장 밑에 네, 쫄장. 명장 밑에 졸장인데 졸장 밑에 명장이 난 거죠. 지금 이 상황은. 쫄장 밑에 명장이 났다. 네. 박홍하고는 다른 사람이었다. 네, 박홍은 도망간 상태에서 이제 권응수란 사람은 열받으니까 나는 고향으로 내려가겠다 해가지고 고향에서 의병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정인홍, 권홍수, 뭐 네. 김희, 네, 김면, 김면. 뭐 조원, 영균 이제 선임도 한 분 계시고 이제 나주 김천이를 많이 들어봤대. 네. 고경매도 많이 들어보고 곽재호는 뭐 너무 유명한 거고 네. 최경희하고 이렇게 이 사람들을 다 관리했다는 거예요. 네. 광해군이 그 사람들을 다 관리하면서 근데 이제 재밌는 일화는 이제 저 사람들은 뭐 곽재우 스토리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 진짜 조선시대의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사람이다. 그렇지. 네, 다 양반들이고 이제 좀 나름 곽재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부자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렇지. 재산도 많고 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나왔지. 네, 바로 그냥 가사를 털어서 의병들을 모집했다. 그 당시에 노블리스 오블리지가 참 대단했죠. 네. 좀 현대는 좀 많이 사라졌는데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있고 그래서 곽재우가 유명해진 게 이제 최초의 의병장이고 그리고 홍위 장군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근데 이제 곽재우는 그 주변 지리에 되게 밝아서 그 동네 사람이니까. 네, 게릴라전에 등하고 그리고 각 자기 밑에 있는 장수들한테 자기하고 똑같은 옷을 입혀가지고 그래. 그렇게 되게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란을 시켰다 외군들로 하여금 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세가지고 네, 임진왜란 끝나고 곽재호가 왜 됐어요? 저는 산 속에 들어갔다라고만 산소로 갔죠. 네, 왜 산소로 갔어요? 상 받아야 되는데 그 뭐 죽을까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선조가 질투하시니까 네, 선조가 질투하시는. 잘난 꼴을 못 보니까 네, 많이 죽었어요. 김덕규도 죽고 뭐 누구도 죽고 많이 죽었어요. 잘난 꼴을 못 보니까. 김덕령이 죽죠. 예. 네, 여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 김덕령도 의병장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네 죽게 됩니다. 선조는 이제 그렇게 잘난 꼴을 못 보는 거지. 이유가 어. 이게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면 의병들이 이제 다 군인이지 않습니까? 이 군인들이 결국에 나한테 칼이 돌아올 것이다. 이 영모의 씨앗이 된다 하기 때문에 다 죽이는 게. 네, 다 없애버리는 거죠. 토사구팽. 그렇지. 네. 전쟁이 끝난 겁니다. 그래가 이제 갑제가 산으로 갔는데 그 다음에 알아요? 그다음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하늘로 갔다고. 아, 저 그래가 도사가 됐다고. 산신이 됐다고. 승천했네요. 산신력이 됐다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래가 500년 살았대요. 하늘에 가서. 그뭐 곽재우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종교?
각재호 그 사당, 각재호 그 사당이 사당이. 우리 저 최영 장군 모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사당, 예, 사당이 그렇게 있습니다. 하늘에서 500년 사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농담입니다. 그거 그리고, 농담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여기 이제 나주에 있는 김천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김천일의 아직 안 이제 들어봤어. 네, 처가 아주 그렇게 그 마치 제갈공명의 그 집사람 안식구처럼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보면 마누라 억수로 못생겼는데. 그 못생겼죠. 황월령이라고 해갖고 되게 못생기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생겼다는 안 나오는데 사마이가 그러잖아. 내가 제갈량보다 딱 좋은 게 하나 있다. 네. 우리 부인끼리 부인이 비교하려면 제갈홍명 부인보다 사마이 자기 부인이 굉장히 미인이다 네, 해갖고. 미인이다. 그래 사마이 부인이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시죠 그거? 네. 그거 아시. 그 상륙지에서 제갈량 부인은 뭐 이런 목마도 만들고 이게 뭐라 그러지 전투적으로 되게 기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요? 네. 그 목마를 황홀령이 모구를 만든- 갖다가- 네, 모구를 그랬어요? 네 이게 돌리면 굴러가고 다시 돌리면 안 굴러가고 이렇게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김천일의 이 안식구는 이제 박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 박이 조롱박이 있지 않습니까? 조롱박이 하나는 실제 조롱박을 꺼멓게 칠하고 하나는 쇠로 까만 조롱박을 무겁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 일본 분들이 다니는 길목에다 이렇게 뿌려놓고 그 다음에 의병들한테는 그 조롱박을 허리에 차고 다니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게 이제 무슨 효과냐면 일본 군들이 그 조롱박을 딱 보고 나서 이게 뭐야 이렇게 굴려도 보고 들어도 보고 이거 무겁네 이거 뭐 쇠덩이를 이렇게 해놨어 그랬는데 조선의 의병들은 그 무거운 조롱박을 허리에 차고 막 뛰어다니는 거죠. 야 쟤네 뭐야 이거 엄청 무거운 건데 어떻게 뛰어다녀? 네, 되게 신기하게 했다. 소설이 좀 지나치지 않나? 아니 그런 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벌떼들을 이용했다. 소설이 좀 지나치지 않나요? 그 소설이. 나도 어디서 본 것 같아. 보던 것 같아. 그렇지만 그 조선 여병들은 쇠 조롱박을 차고 다닌다. 그러니까 실제 그 가벼운 조롱박을 차고 다니면서 일본들 군들로 하여금 이 무거운 거를 들고 다니는구나. 그 이야기 생각나는데 우리 옆에 세면은 우리가 저 어쩌다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역사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저 인공지능 하시는 우리 저 스마트 팩토리 하는 사람이 저 내가 저 강해군 공부를 좀 하라 하니까 강해 공부를 참 열심히 했어요. 내가 뭐 이제 못 가겠대요. 앞으로 조롱박 얘기 안 나니까 일본 놈들이 제일 무수한 우리나라 변기가 뭔 줄 알아요? 이제 내 빛의 속도를 잊어버리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비객진천내 같아요. 비객진천내. 네. 이건 던지 놓으면은 몇 초 있다 폭발할지 몰라. 그 말. 네. 꿀러도 먹으면서 뭐 하다가 이 보니까 한 1분 뒤에 빵 터지는 거야. 그래 뭐 날아오면은 뭐 입 터질까봐 주의를 못 갔대요. 네. 근데 내 비객진천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거 내가 한산동 같은 거 가서 내가 봤는데 비객진천을 보니까 이게 심지를 만들었어요. 심지를 10바퀴를 만들면 10초에 터지고 심지를 20바퀴 돌려놓으면 20초만 터지고 그걸 갖다가 톱니 나사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조선시대 시한폭탄을 만든 거. 시한폭탄이지 시한폭탄. 야 그걸 보고 조선에 가게 돼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심지를 어떨 때는 10바퀴가만 놓고 어떨 때는 100바퀴가 넘으면 안 터지니 가다가 모기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 비객진천 내가 그 하나 떨어지면은 그 근처를 못 간대요. 조선에 이제 병사 무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조롱박 얘기하니까 그 얘기 나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김천일의 처도 그 비격 진천내를 보고 그 조롱박을 고안해내지 않았을까. 네, 조선에 가기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강해군 얘기하는데 네. 강해가 그래 열심히 했는데 우리 시간이 벌써 한 20분 됐을 것 같아. 네. 웃다가 즐기다가 보면 20분 된 것 같은데. 근데 강해군이 나중에 임진왜란 끝나고 난 뒤에 좀 권역을 좀 겪잖아요. 그래서 폐위되잖아요. 네. 그 전에 요 얘기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광해군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병들을 이제 잘 조직해서 이제 왜군들을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모든 사건들이 선조의 귀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맞다. 네, 그 선조가 대학에 빠질 수가 없지. 네, 이 광해군이 이거 잘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이거 백성들은 다 광해군만 따르고 나는 이게 뭐야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양의 소동을 벌이게 되죠. 양이. 네. 또 질투의 화신. 그렇죠. 질투의 화신이죠.
그 양의를 몇 번 했죠? 양의를 여기 보면 총 21번 했다고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있나요? 아니 여기 요 옆에 여기 여기 네네네. 총 20일의 양의를. 네네. 총 한마디로 21일 양의를 네, 했다. 임금 못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랬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된 내용인가 했더니 음. 선조는 이제 의주에서 명나라로 도망을 가려고 음. 이제 우리를 도와줘라 하면서 도망을 가려고 얘기를 했는데 명나라에서는 실상 넘어오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넘어오지 말아라. 뭐 넘어올 거면 저기 음. 뭐 부하들 100명만 데리고 넘어와. 그렇지, 이게 얘기를 그렇지. 하니까 왕이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실상 넘어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명나라에서 이제 선조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야, 당신 아들 잘하더라. 왜 당신 아들처럼 못하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딱 네, 열받은 거죠. 선조가 왕위를 이거 광해군한테 왕위 물려줄 거야라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가 동시에 유성룡이 바람같이 광해군한테 서찰을 가는 보냅니다. 거죠. 네, 간지 서찰을 보냈는지 하여튼 당신 이거 받으면 죽으니까 다시 막 거꾸로 다시 올라와가지고 절대 잘못했다고 머리를 조아려라. 그래가 또 막 그 이순재 앞에 가서 뭐 네, 이유도 모르고 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뭐 왕을 잘 탐낸 적이 없습니다. 네, 응? 네, 거둬 주십시오. 네. 그러면서 그걸 뭐 또 며칠 동안 뭐 또 울고 불고 뭐 엎드려서 일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선조가 그러면 선조가 할 수 없이 그러면 내가 계속 왕을 하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조가 선의를 21번을 했는데 광해군이 이 의병들을 이끌고 바쁜 시기에 선조한테 가가지고 이게 잘못했습니다. 저는 왕의 생각이 없습니다. 뭐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거를 9번을 했답니다. 네. 그 바쁜 나중에 네. 쫓아가서 그 아버지 또 왜 이랬습니까? 그쵸. 고정하시옵소서. 네. 야, 이 선조 이거 문제 많다, 선조. 나는 이제 선조를 보는데 선조가 뭐 잘못했다는 얘기 많은데 제일 나쁜 게 양의 사건이에요. 양의 사건. 그렇게하면 왕 못하겠다 하고. 왕 못하겠다. 그 뭐 유성룡, 윤두수 해가지고 뭐 고정하시옵소서, 뭐 왕을 지키십시오 하면서 바빠 죽겠는데 네. 그 신하들이 그거 하면서 시간 다 보낸 거 아니에요? 그거 시간 다 보내는 거. 네. 왕을 지키십시오 하고 뭐 작전 짜야 되는데 네. 예전 길필중 같아. 그래가 뭐 그렇죠. 네. 그것도 그러면 니 광해군 불러. 광해군 니도 와서 빨리 엎드려가 절해라 빨리. 네. 왕해라고. 그걸 한두 번도 아니고 21번씩이나. 네. 이게 이나 선조 임진왜란때 가장 나쁜 짓이 그 양위 사건. 이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네. 그건 붕괴하는 거예요. 붕괴하는 게. 정말 나쁜 짓이에요. 네. 그래가 광해가 힘들었습니다. 그죠? 네,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조는 결국에는 명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같이 제외군들을 같이 물리친 거죠. 의병들과 함께.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선조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대신들을 다 이제 전쟁의 1등 공신을 만들고 여기 있는 광해군이나 의병들은 뭐 니네가 뭐 한 일이 뭐가 있냐. 그렇지. 명나라에서 도와줘서 다 막은 거지. 줄티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임진왜란을 일단 일단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 광해가 선조가 죽고 나서 네, 좀 열받았나요? 그 폭정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네, 광해군이 이제 요 슬라이드 아까 처음 그거랑 똑같은 건데 광해군이 잘한 점이 상당히 많은 왕입니다. 예, 폭군 이전에 되게 엄청나게 잘했고 그 뭐 대표적으로 중립외교를 펼쳤고 그 다음에 세금 제도를 개혁했고 그 다음에 또 화폐 제도라고 해갖고 이제 백성들의 뭐 이런 주민등록증 같은 거를 만든 네 그런 왕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요. 그 반면에 이제 자기가 왕이 안 될 인물인데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영창대군이라는 왕의 적자도 살아 있는 상태고, 그리고 왕에 대한 이제 그 압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 불안감. 공비 김씨가 저 공양간에 밥하는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네. 자기가 콤플렉스가 있는 거지. 네. 저가 아버지도 그랬지만. 네, 그래도 저가 아버지 또 DNA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광해군이. 네, 그래가지고 왕권을 강화한다고 지금 뭐 토막공사하고 뭐 폐모살제하고 뭐 이래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폐무살제 사건이 있고 폐무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칠서의 옥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또 뭔 소리예요? 칠서의 옥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폐무살제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좀 눈에 가시긴 한데 그래도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나 왕노릇을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된다 그랬는데 저기 정치적 지원을 하는 이이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이 이제 광해군이 있을 때 뭐 폐무살제 사건이나 임해군 살해 사건 이런 옥사 사건을 담당해서 다 죽이는 그런 인물입니다. 나쁜 짓을 이제 다 하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칼잡이를 했다. 네. 그래서 칠서해옥 사건은 이제 은 장수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은장사, 실버, 은장사. 네 은장사들이 있었는데 환경도에서 은이 많이 났대요. 환경도에서 네 그건 아무래도 상관이니까. 네. 환경도에서 은이 많이 났대. 네. 그래서 은 장사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목에서 이제 양반때 서자들 7명에서 이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재벌 아들 7명이 모여서 그렇죠. 재벌 2, 3세 7명이 모여서 은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은 장사꾼 은을 탈취한 거죠. 강도를 한 거예요? 네. 공부 안 하고 그 수원에 가서 공부 안 하고 그 강도를 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아버지 백 믿고. 네. 그 사건은 이제 이이첨이라는 사람이 그 사건을 캐면서 이제 그 연루된 사람한테 그 범인한테 이제 거짓 자백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거짓 자백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 보이는 임모광우 김 씨의 할아버지 누구 김재남이 다 연루가 됐고, 다 연루됐다고. 네, 그거 다 영창대군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정을 위해서 은을 탈취한 거고. 그래 역사를 보면은 말이야 네. 무협지 보는 것 같아. 그렇죠. 무협지 보면은 뭐다 이강에 써가고 거짓 자백하고 뭐 또 등장하고 이러는 게 네. 우리나라 왕조 그 내부 구조가 또 무협지 보는 것 같아요. 네. 여자가 뭐 그 궁녀가 와서 또 뭐 속삭거리고 뭐 또 얘 속삭거리고 뭐 네. 칠시 난뭐 왕권을 놓고 무협지 보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좀 샜는데 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정리 지금 너무 옆으로 방대에 퍼지면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끝이 없죠. 끝이 없습니다. 네, 이거 알면 이거 알아야 되고 지금도 이거 키워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광해군 옆에 중리배교가 있고 중리배교 하면은 뭐 명나라 후금이 있고 명나라에 대해서 나와요. 명나라의 만력제가 있고 왜 명이 쇠퇴했는지 그러다가 내가 당군까지 갔다는 거 아니야. 당군까지 갔다는 게. 그러다가 저 당군은 왜 생겼나 얘기하다가 저 빅뱅까지 갔다는 거 아니야. 참 우리 골치가 아파요. 그런데 네. 그래 네. 강해군을 정리해야지. 네, 그래서 폐모살제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광해군은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되게 방대히 하고 네, 그래서 지금의 경복궁이 770칸인데 그렇지. 그때 당시에 광해군은 150칸짜리 궁을 3개를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이 770. 네, 지금 경복궁 실제로 있는 게 770칸. 그게 세 배짜리를 3개. 그거에 2배짜리를 3개. 그게 어마어마하네. 네, 어마어마하죠. 그거 잘 짓으면 관광객 유치 지금 많이 됐어. 네. 엄청난 관광객이. 근데 또 자금성보다 좀 작나? 자금성보다 클 수 있죠. 근데 자금성이 경복궁 보고 뺏겠다 하는 거 그거 들어봤어요? 뭐 얘기는 들어봤는데 자세한 스토리는 모르겠어요. 이제 자금성이 경복궁을 뺏겼대요.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구나. 네, 비슷하게 생겼답니다. 특징은 자금성에 나무가 없어요. 자객들이 숨을까봐 나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광해군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뭐 중리배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명나라에 파병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과정에서 이제 명나라에 파병을 하되 또 후금 쪽에도 서신을 보내서 나는 너네랑 싸울 거 아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중리배교를 잘 펼쳤다라고. 그래 정리하면은 속도에 정리하면 광해군이 여병 활동을 잘했고 그러고 네. 뭐저 폐모 살자 사건도 있고 뭐 나쁜 짓도 하고 뭐 네. 또 경복도 하고 뭐 이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명나라와 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 명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네. 후금여 또 이거 뭐 누라친가 뭔가 여진족들 세잖아. 세죠. 앞으로 이게 또 후금이 클 것 같고 네.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강해군이 명나라를 안 좋아해요. 명나라가 임진왜란 조선 땅에 와가지고 나쁜 짓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거든. 그렇죠. 나쁜 짓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뭐 네. 겁탈하고 밥 빼들어가고 뭐 저거는 삶아먹고 저 옆에 조선 군사들은 굶고 밥 안 주고 뭐 네. 밥 던져놓고 와서 기어와서 먹으라 가라고 이랬다고. 네. 근데 그걸 본 강해군이 명나라를 좋아할 리가 없지. 그렇죠. 도와주러 온 건지 네. 노락질하러 온 건지. 게다가 명나라는 또 쇠퇴해가지. 그래 에라이 뭐 후금편들 이래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명나라는 또 광해군의 세자 자체를 아예 불허합니다. 아 그래요? 네, 조선시대 왕은 명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광해군은 명나라에서 인정하지 않은 왕인 거죠. 좀 이상한데 하여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차후에 뭐 어쩌게 울며 겨자 먹기로 인정을 받긴 하는데 초반에는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광해군은. 그래서 이제 명나라보다는 후금 쪽에 더
치중을 뒀다. 그래 광해군의 명나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 네. 광해군이 조선 땅에 노락질하러 왔으니까 네. 도와주러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선비들은 명나라를 되게 섬겼단 말이야. 선비들은 그렇죠. 특히 윤두수파, 그 서인파들은 사대부들. 사대부들은 네. 그 명나라 때문에 전부 우리가 이순신 때문에 이긴 게 아니고 뭐 의병 때문에 이긴 게 아니고 뭐 명나라가 도와줘서 이겼다 하면서 그게 이제 하니까 그게 명나라를 보는 시각 때문에 생긴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광해군은 명나라를 싫어하고 네, 그저 사대부들은 명나라를 좋아하고 네, 그래서 광해군 끄집어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가 빌미를 갖다가 뭐 폐모 살전이 뭐래 해가지고 네, 해갖고 뭐 인제 반정입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 후금이 또 크고 네. 후금은 크고 명나라는 이제 완전 멸망하고, 멸망하고 네, 멸망하고 그다음에 인조가 됐고 네, 광해군은 이제 뭐 폐모살제 사건이니 뭐 왕권 강화니 왕권 강화하면서 그 토목공사하면서 그 1년에 그 국방비가 있는데요. 그 1년 국방비의 몇십 배에 해당하는 양을 토목공사를 했다고 전해지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국고를 탕진하면서 토목공사를 한 거죠. 왜 그랬어 그래? 그러니까 광해군은 이제 중리배교를 펼치는 사람이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일본하고도 이 연결선을 맺어가지고 일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돼. 왜냐면 임진왜란 끝나고 네. 나라가 엉망이 됐단 말이에요. 네, 나라 엉망이 돼가지고 뭐 양반이고 뭐 쌍놈이고 할 것 없이 양반도 배고프면 뭐 길 가다가 뭐 쌍놈 거 빼떨어 먹고 이 난리가 됐거든. 네. 그렇게 뭐 국가 기강이 엉망이요. 이렇게 뭐 배고프고 뭐 굶주리는데 양반이 어디 있어요. 뭐 그렇게 그 나라의 권위가 전통성, 유교의 전통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니까 그래서 왕권을 강하게 게 아니고 조선의 그 권위를 세우려고 그랬겠지. 이제 그만큼 살아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단순히 자기만 한 게 아니고 네. 이 피폐한 백성들이 지금 믿을 데가 없으니까 네. 건물을 크게 지으면은 믿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로마에 중세 유럽에 가보면은 성당이 대박하게 지요. 네. 성당은 대박하게 질 때는 가톨릭이 있죠. 몰락할 때요. 그렇게 궁을 대박하게 지은 건 그 나라가 몰락했다는 얘기야. 흥선대원군 때도 그렇지. 네, 많이 그 궁을 늘리면서 이제 이해가 돼요. 외세 침입을 받게 되는 거고. 자, 저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 왕의 남자도 있고 뭐 강원도 굉장히 네, 많은데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광해군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주변에 이제 그 자기 실세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선 실세 3명을 두게 되는데 이 4명입니다.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이제 여기 나오는 이첨, 정인홍, 정서적으로 김계시, 군사적으로 이흥립. 근데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김계시하고 이흥립의 배신을 당해가지고 배신당했어요? 네, 결국에는 인조반정이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 참고로 어제 이게 리허설 잠깐 했는데 정서적 김계시력 해가지고 네. 김계시가 나는 양반집 뭐 누군지 알았어. 정서적 멘토인 줄 알았는데 김계시가 누구예요? 아, 김계시가 저 계시가 저 똥시자 들어가가지고요. 옛날 이름으로 김계똥이라고. 예, 근데 이제 그 최고 상궁이 되니까는 이름을 이제 김계시로 해라. 김계동 그 여자한테 정서적으로 의지했다. 네, 되게 엄마 같은 사람이었다. 어. 근데 이 김계시가 인조반정이 일어날 영모가 일어날 거라고 이제 주변에서 계속 상소가 들어오고 얘기를 하는데 김계시는 영모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서 광해군을 광해군을 버렸다. 안심을 시키는 거죠. 여자가 안 낀 데가 없어. 네. 그리고 이 이응립은 이제 그 이 도성을 지키는 이런 그 수도방위 사령관 같은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인조반정군이 반정이 일어나고 나서 영모군이 들어왔을 때 성문을 그냥 열어주게 되는 사람입니다. 아 그런 거요? 네, 그 광해군의 최측근이 어떻게 성문을 그냥 열어줄 수 있냐? 막을 수 있었죠, 안 열어줬으면. 근데 그러면 이제 김계시 작품이네. 상궁 네, 상군과 이응립의 작품. 김계시는 결국에 죽습니다, 인조반정 이후에. 토사구펜. 네, 이응립만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이응립의 이제 사위가 그 인조반정군에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에서 성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오케이. 네. 나는 이제 강희군을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사람이다. 그 임진왜란 때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네.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나라를 세워보려고 하고 하는데 폐모살제 저것도 뭐 저거는 좀 잘못된 얘기인데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토목공사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나라를 세우려 하고 또 명나라를 멀리하고 후금을 가까이하고 중립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강해군 죽고 난 인조반정 들어가지고 후금한테 또 밑뺐잖아. 후금한테 찍혔잖아. 네. 그리고 또
정묘호란 일어나고 병자호란 일어나고. 그래갖고 삼년도에 고력으로 네, 3년. 머리 박은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명나라하고 원래 군신 관계였었는데 명나라 망해 없어졌지만 청나라가 다시 와가지고 너네 명나라랑 군신 관계였었잖아. 우리한테도 아버지의 애를 다해라. 그래가 이제 네. 머리 9번 받고 네, 그랬죠. 그렇게 된 사건입니다. 다른 얘기하면 삼년도 고력에 대한 비석이 있는 거 알아요? 아니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머리 9번 받고 네. 삼년도 비석을 만들었어요. 아, 그것도 얘기가 많아요. 그걸 비석을 했는데 이게 요즘 뭐 몇 년 전에 뭐 수십 년 전에 그 아파트 짓다가 거기 비석이 나왔어요. 삼도 고력 비석이. 삼도 고력비가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비석이 나왔어요. 그 남한산성 밑에 거기 어디 나왔나 보네. 나왔어. 그래 버리지도 못하고 어찌도 못하고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삼신도 고력. 그 삼도 고력비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요. 그래 이 청나라 이놈들이 사신 오잖아요. 네. 삼도 고력비를 꼭 가보자는 거야. 잘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사신이 데리고 와요. 청나라 구사하고. 그렇게 우리 조선의 양반이 뻘떡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 심리전에 내려가지고 삼도 고력 그 비석 심리전에 내려가지고 네. 지금부터 삼보 일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맨날 저러면서 가는 거야. 그렇게 청나라 사실 따라오다가 니 지금 뭐하냐 이렇게 그 청나라가 세워준 그 삼도를 보기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를 해야 된다 하면서 그래가 심리를 들으라고 하니까 그 청나라 놈이 아이고 삼도 고력 안 볼래 갑 돌아갔다는 얘기했대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 양반들이 참 위트가 있었는데 그 실화 같아요. 그래서 막 그 이러니까 그래 땅속에 묻어 나왔는데 이게 또 나왔대. 나와가지고 또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삼도 고력 그거 참 기회가 봅니다. 그런데 강해군이 그 왕위를 계속했으면 후금하고 그렇게 청나라한테 네. 그렇게 굴욕을 안 당하죠. 호란이 일어나지. 네. 광해군이 있던 당시에는 이제 약간 동지적 이런 정치적으로 이제 동지를 맺은 그렇지. 그런 국가고 이제 광해군이 내려오고 인조가 올라왔을 때는 아버지의 애를 다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네, 갑자기 친구에서 아버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특히 정치가가 그 노선을 잘못하면서 전쟁이 두 번 일어났잖아요. 네. 안 그랬으면 후금하고 진작 잘 알았으면 그냥 우리 친구하자 이래가지고 네. 둘이 서로 도와가면서 잘 살았을 거 아니야. 네. 근데 니 옛날에는 내 말 안 듣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러면서 이제 응? 전쟁 나고 난리 난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중국을 가야 돼, 미국을 가야 돼 지금. 어렵죠. 어렵죠. 그건 어렵죠.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은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강릉은 참 아까운 사람이다. 네. 아까운 사람이고 그 선비들을 권력, 그 사대부 권력한테 대해서 쿠데타를 당했다 이렇게 봐지는데. 네. 그렇게 그때때로 당한 게 맞습니다. 쿠데타를 당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네. 그러면 이 강양군 홍보를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네. 근래 역사 공부 처음 하셨죠? 네. 근래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역사를 갖다 이렇게 좀 많이 하는 건 나도 처음 봤어요. 흥미있어요. 네. 재미는 있는데 이제 너무 방대해지니까. 옆으로 네. 근데 뭐 차근차근 조금씩 역사를 알아가는 게 아는 점이 유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강해문이 아니라 강해군에 대한 드라마가 많잖아요. 네. 드라마도 많고. 자, 이제 강해군에 대해서 여기서 배울 점 마지막 멘터를 한마디 하시죠. 네, 제가 이 광해군을 이제 지금 알아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선조가 있었고 그리고 광해군이 있는데 선조 밑으로는 되게 기라성 같은 이런 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 선조는 인재를 엄청나게 등용을 했고 그리고 선조 주변에 많은 인재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광해군은 주변에 인재가 없었다라는 결론을 도달하게 되고 광해군 주변에 인재가 없었던 이유는 뭐 광해군이 너무 잘나서도 있지만 그래서 저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첨이나 뭐 김계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주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인재들이 모일 수 없었다. 그래서 주변에 참모진이 없었으니까 이제 인조반동도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지금 내 자신도 내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는지,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보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요. 네. 선조가 무능한 선조 옆에 기라성 같은
유생들이 선배들이 많았잖아요. 네. 유성룡, 유원희, 이원희, 네, 뭐 태계 이왕, 뭐 율곡이, 네, 이양보. 이산에, 네, 기라청 같은 저 참모진들이 있었는데 네. 광해군 옆에는 왜 참모진이 없어요? 강군 옆에는 아까 얘기했던 남명주식 선생님 그 어. 수제자인 정인홍이라는 사람이 그 있었지만, 사람이 네, 이 사람은 뭐 그냥 정치적으로 제한만했지. 또 그 옆에서 이제 김계시나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회방을 놨기 때문에. 광해군 옆에 그 광해군을 동원한 참모진들이 좀 부실했다 이래 봐지잖아요. 네. 참모진들이.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유성룡하고 뭐 이런 분들이 그 광해군을 좀 도와주지 그랬어. 다 죽었죠 그때. 물 사와요 아니 그런 선비도 있을 때는 선조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네, 선조가 살아 있고 그 광해군이 이제 뭐 분조 대신들도 있었는데 그때는 괜찮았지. 분조함과 동시에 이 분조 대신들의 나이를 보면은 다 67, 뭐 70 이렇습니다. 조선시대 그때 되면 이미 다 네, 돌아가실 나이거든요. 이미 다 돌아가시고 없는 상황에서 이제 광해군이 인재 등용을 해야 되는데 선조는 자기가 무능하기 때문에 뭐 자기 자신이 그걸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인재들을 곁에 두는 걸 되게 좋아했고 광해군은 자기 자신이 엄청 영민하고 똑똑한 사람이라서 선조 죽고 나서 네, 내 옆에 인재보다는 내가 똑똑하니까 그냥 내 일 잘하는 사람들이 좋다.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광해군도 개성도 강하고 젊었고 네, 똑똑하고 이러니까 내가 다 할래 이래가지고 네. 주위에 좀 아르들만 네. 좀 데리고 있었다. 네, 인재 발탁에 문제가 있었네. 인재 발탁에 문제가 있었다. 그 정권이 뺏겼다. 네, 근데 이순신하고 무슨 관계죠? 이순신하고 광해군하고 같이 전쟁을 치렀다. 네, 이순신을 도왔다. 그러니까 광해군을 추종하는 의병들이 이순신을 도와서 이순신과 함께 왜적을 물리쳤다. 네, 이 정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강화군이 없었으면 이순신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그 나라 안에서 의병들이 일어나줘야 밑에 이순신 힘을 받지. 강화군이 의병 활동 안 했으면 이순신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두서문 얘기지만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금성 골드스타께서 이 광해군을 참 정리를 잘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